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 윤석열과 손 잡는다. 아무리 봐도 이제부터 이 기업 인수합병할 수밖에 없겠네요. 5배 오르기 전 무조건 사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어떤 뉴스를 보고 삼성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자, 바로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다? 바이오 헬스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2,600조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이러한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던 만큼 과거에 했던 그런 정책에 대한 투자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하필이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어떤 발언이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다? 바이오 헬스를 뭐 하겠다?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하면서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두 지원할 생각이다.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스쳐가는 게 있을 거예요.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스쳐가는 게 과거에 어떤 발언과 함께 스쳐가느냐? 바로 이거죠. 이재용 회장이 과거에 뭐라고 발언합니까?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다시 쓰겠다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와 엄청난 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마치 이 누가 짜기로 하던 듯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우연이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자, 과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사면해 주죠. 자, 그러면서 15일 동안 이재용 회장을 5번이나 만날 만큼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고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회동에 데려가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기업 투자 보따리 품 배경은 하면서 이 대기업 투자 발표 잇따라 1,000조 넘는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대기업에 대한 이 투자 약속을 하게 되죠. 누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재용 회장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무나도 고맙고 삼성도 나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서로 너무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가 이재용 회장은 나라에 더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나라 경쟁력을 더 키우기 위한 이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살려가지고 뭐 하겠다. 이 우리나라 국민의 일자리를 증가 이러한 이야기를 오고 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이미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바이오를 밀기로 잘 생각해보면 과거도 디지털 산업 하면서 바이오 민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속을 했던 거고. 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를 제2의 산업으로 제2의 반도체로 만든다고 이야기했던 게 겹친다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이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대한 이 성장성,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면은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분석을 해봐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2027년까지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2개. 이거는 아무런 목표, 이거는 그냥 그저 목표뿐입니다. 무엇으로 하겠다, 없어요. 예를 들면 치매를 하겠다, 암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죠. 의약품 수출 2배 달성 목표, 이것도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수출 지원, 이거는 볼 게 없습니다.
자,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 인력 양성. 그냥 이거는 뭐 그 도입 및 해서 계약학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뭐 인력을 육성하겠다. 이것도 사실 주시할 의미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규제 체계 전면 재설계, 임상 허가 관리 등 각 단계 규제 체계 등 전 주기 지원이라 해봐야 임상 시험하는 기업이 우리가 뭐가 임상 이상 발표할지, 임상 일상 결과가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이거는 이거 뭐 이 단계 규제 체계 등 전 주기 지원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임상 발표라든지 그런 결과가 있는 기업에나 호재가 되는 거고, 지금 임상을 뭐 진행하고 있다 이런 기업은 사실 뭐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백질 구조 예측 분석 설계, 한국형 로제타 폴드 개발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암 감염병 등 사회적 가치가 큰 난제에 대한 연구개발 전담 프로젝트 사업주. 그러니까 이것도 뭘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연구개발 전담하는 뭐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규제 체계 전면 재설계, 이것도 사실 크게 갖고 와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뭐 관련 분석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주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법. 딱 찍어주는 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정책이 뭐예요? 디지털 바이오죠? 디지털 바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의료 마이 데이터 추진. 여기도 나온 게 뭐예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와 혁신 제품의 발굴을 우선 지원하는데 무엇으로 지원한다? 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한 건강관리 플랫폼까지 찍어주죠. 자, 그러면서 1차 의료 만성질환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임증제 안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말 그대로 기존에는 이제 기존에는 의료로 엮였던 부분을 비의료가 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비의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들어간다? 건강관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부분이 있고, 만성질환 관리형, 생활습관 개선형, 뭐 생활습관 때문에 여러분들 뭐 거북목 이런 게 뭐 목 디스크 치료로 의료였다고 하면은 비의료로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강관리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말이 솔루션이 어플이죠.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뭐 제공받고 내가 이거 뭐 해가지고 상담받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맡겨 활성화하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냥 건강관리 플랫폼. 건강관리 플랫폼과 그 다음에 플러스 디지털 바이오 헬스, 구축 및 규제 개선, 우리 뭐 자율주행 도로 개선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움직였던 것처럼 지금 뭐 한다? 규제 개선한다가 딱 찍어주죠. 디지털 바이오에 대한 규제를 다 풀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뭐 개정 추진하는 만큼 이 두 가지가 묶였을 때 아마 이 두 가지가 묶인 종목이 제일 최고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봤더니 어떠한 종목이 있냐고 하면은 바로 케어랩스라는 종목이에요. 케어랩스가 굿닥이라는 이제 어플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이제 비대면 의료 이거 다 한 번씩 사용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폼 서비스 연계 제휴병 의원 5,000곳 돌파라고 하죠.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디지털 바이오헬스와 건강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를 연계해 국내 제휴 쭉쭉쭉 하면서 뭐가 된다? 굿닥 플랫폼을 통해 굿닥은 헬스케어 슈퍼앱 전략을 기반으로 병의원 현장의 접수의 디지털화를 통해 태블릿 접수 솔루션을 비롯한 병원 예약, 비대면 진료, 이커머스 등의 토탈 헬스케어 앱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건강관리 플랫폼과 함께 디지털 바이오 헬스로 엮이는 게 뭐다? 굿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굿닥 같은 게 제가 보면은 아무리 봐도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봐도. 왜 이 케어랩스가 아무리 봐도 갈 수가 없겠느냐라고 생각하냐고 하면은 굿닥이 최근에 인공지능 챗봇 건강 AI 출시를 한다라고 해요. 이 챗봇 관련한 이 챗GPT AI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어디에까지 적용이 되느냐? 자, 뭐라고 해요? 케어랩스의 챗GPT 적용 굿닥 앱이 어디에 탑재된다? 삼성 TV에도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TV에도 지금 탑재가 될 수밖에 없다. 탑재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삼성 역시도 뭐예요? 이 굿답 앱, 이 챗 GPT를 굿답 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성.
근데 특히나 여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수합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느냐? 자, 여러분들 보면은 굿닥이 뭐예요? 케어랩스 지분 매각 추진설의 강세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병원 진료 예약 등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의 운영사인 케어랩스가 뭐한다?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삼성이 이거를 인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수 가능성이 제로인가 1이라도 있는가 10이라도 있는가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뭐예요? 굿딱 앱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삼성이 이 기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가 확인이 됐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과거에도 지금 이제 챗 GPT 모바일 시장에도 챗 GPT 열풍이라고 하면서 삼성이 AI 기능 도입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뭐 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과 웨어러블 장치 등 모바일 장치에 챗 GPT 기능을 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대요. 그러면서 챗 GPT 도입을 위해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력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조금 더 변형된 게 뭡니까? 여러분 흔히 잘 아는 빅스비죠. AI 기반 챗봇으로 삼성전자는 이미 이와 유사한 빅스비 기능을 모바일 장치에 내장하고 있지만 빅스비가 챗봇을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챗 GPT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새로운 답변을 창출할 수 있고 빅스비의 업그레이드 상위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미 뭐합니까? 삼성 TV에 탑재가 되는 만큼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는 건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다. 자, 그러면서 특히나 과거에도 보면 이재용 회장이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사업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특히 지금 삼성그룹 아래 벤처 투자회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헬스케어 기업. 인도네시아 헬스케어와 원격 의료 플랫폼. 그러면서 지속적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헬스케어 플랫폼도 하나가 뭐다? 굿닥이라는 거고요. 케어랩스라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거와 별개로도 과거 M&A 인수합병을 진행했던 것도 이재용 사면 뒤 첫 M&A 시효탄 쏘았을 때도 하만이 뭐예요? 헬스케어 스타트업 캐레시스를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캐레시스는 소형 무선 주파수 레이더와 알고리즘 솔루션을 통해 승객의 위치, 호흡, 심박수 등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건강관리 플랫폼 솔루션, 디지털 바이오 헬스 이런 쪽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뭐한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도 바퀴, 엔진, 창문, 프레임, 이런 거 프레임 같은 거 다 따로 해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이미 인수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 기업들이 인수해서 하나의 완제품으로 완성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케어랩스가 향후 삼성의 이 M&A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봤을 때 케어랩스라는 종목이 뭐한다? 지금 이 바닥이죠. 지금 대략적으로 6,800원, 한 6,500원에서 지금 한 7,000원, 8,000원 이 사이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면 여기 딱 이 사이에서 모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과거 고점까지가 대략 3만 원입니다. 지금 못해도 5배. 정말로 인수합병 한다고 하면 신고가 랠리를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6배에서 10배까지도 가능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부분 말고 나는 단타를 좋아해요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빠른 매매를 희망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이제 2001분 들어와 계신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100% 무료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의 이번 주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매매 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또 신나게 매매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자, 다들 오셔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들 안녕!